17편 세브란스 병원 수간호원. 졸업하면서 나는 바로 세브란스 병원의 수간호원으로 임명받았다. 입원 환자가 30명가량 되는 남자 병실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병실팀은 수간호원인 나를 비롯하여 졸업간호원 1명, 졸업반 간호원생 6명, 1, 2학년생 2명, 보조자 3명, 청소부 1명으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마침내 한 사람의 당당한 간호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더구나 병실 중책임자로서의 중책을 맡고 보니 한편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간호직은 내게 있어 직업인 동시에 하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믿어졌다. 수간호원의 병실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환자들에게는 철저한 간호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불평불만을 최대한 해소시켜주고 직원들 간의 인화관계를 높여 따뜻하고 쾌적한 병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간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의 위기를 면해 주었을 때나 퇴원 환자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어떤 기쁨보다 뿌듯해 생의 보람을 느꼈으며 상관들이 각 병실을 돌면서 내가 맡은 병실이 제일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칭찬을 할 때마다 더욱 용기가 솟아 열심히 일을 했다. 한번 디스탈리스 장기 복용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의 여러 가지 용태로 보아 더 이상의 계속적인 복용은 오히려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그런데도 약 처방은 계속 나오고 환자 역시 계속 복용하고 있어 즉시 담당 의사에게 내 의견을 말했더니 그제야 깜짝 놀라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의사와 간호원의 소임은 직접 생명에 관계된 일인 만큼 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정식 간호원으로서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첫 월급 봉투를 받았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월급의 10분의 1은 11조로 헌금하고 나머지는 고향의 부모님을 위해 저금하였다. 간호원들에겐 1년 뒤에 한 달씩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 있어 나도 오랜만에 고향집을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고향집에서의 아픈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 아직도 엊그제 일처럼 떠오른다. 나의 어머니는 성격이 대범하고 시원시원하여 좀처럼 화를 내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내가 깜짝 놀랄 만큼 흥분되어 들어오시더니 분에 못 이겨서인지 가슴팍이 아프다고 호소하셨다. 자초지종을 들으니 그동안 집안 살림을 돕느라 사촌 시동생의 과수원에 사과를 받아 팔곤 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멸시를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갓난 아기 때 젖이 부족하다 하여 내전 먹여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가난하다고 하여 어찌 이다지 박대하시느냐며 서럽게 우셨다. 그때만큼 어머니가 가련해 보인 적이 없었다. 나는 순간 내 허리를 졸라매서라도 과수원을 하나 마련해 드리라고 작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집을 찾지 않겠노라고 혼자 결심을 했었다. 그 후로 허튼 돈을 쓰지 않고 저축했더니 3년 만에 800원이 모여서 고향집을 찾았다. 그 집에서는 그 돈으로 10년생 서가나무 300주가 있는 3,000평 넓이의 과수원을 샀었다. 간호원이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1929년 4월에 내가 세브란스의 사감으로 임명받게 되었다. 사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숙사 생활 지도와 함께 미스 로렌스와 더불어 1에서 3학년 간호 학생들에게 간호 실습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중 기숙사 생활 지도는 기숙사 규칙의 지도 감독과 기숙사에서의 모든 일을 상부 보고 처리, 아픈 학생 돌보기, 취침종 치는 일과 밤 10시 이후의 문단속, 불단속, 면회와 외출 감독 등 기숙사의 생활 전반에 걸쳐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 바빠진 일과 중에서도 나는 종교 생활을 통한 환자 간호의 필요성을 느껴 학생회 종교부장과 함께 병실 전도를 시작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남산 밑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병이 나도 약조차 살 수 없는 극빈자들의 움집이 줄지어 있었는데 나와 학생들은 종종 감기약, 소화제, 기타 상비약 등을 준비하여 이들을 찾기도 했다. 기숙사 사감으로 있을 당시 간호학교 선배 중 한 분이 보건간호원으로서 영아보건사업에 몸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간호라면 병원에서의 환자 간호밖에 관심이 없었던 나는 그 선배로부터 우리나라 사회의 지극히 불결한 위생관념과 낮은 보건의식 실태를 듣고 국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 그즈음 기독공보사에서 보건에 대한 원고 청탁을 해왔길래 보건사업과 근본 문제라는 제목으로 보건사업의 중요성과 보건사업 기관의 확대, 인재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몇 차례 연재하면서 그 분야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